다들 막 서울로 가고 싶어서 이렇게 꼼수를 부린다거나 이러신 분 꼼수를 부리죠. 주거지 이외에도 영업소 소재지 아니면은 근로소득 활동하는 직장 소재지를 기준으로도 관할이 생겨요.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젠틀한 싸움 딱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 상담해보면 저는 조건부인가 대상이 아닌가요? 조건부인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그리고 제발 조건부인가만큼은 좀 면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조건부인가를 채무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이제 본인한테는 불이익한 조치를 생각하시는 것 같고, 회생 진행하면서 소득이 지금보다 많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 아니면 추가로 소득 활동을 할 생각도 있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조건부인가란 무엇이고 조건부인가를 피할 수 있는지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보정 단계, 개시결정,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변제수행 완료되면 면책결정, 요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조건부인가란 말 그대로 변제계획안을 인가는 해주되 조건을 붙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조건이라 함은 소득이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소득만큼 변제에 추가 투입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매년 소득에 관한 사항, 재산 변동에 관한 사항을 법원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의무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 보정권고 단계에서 조건부 인가에 관한 사항을 변제계획안에 기재하게끔 그런 식으로 보정이 나와서 조건부 인가 여부가 결정되는 게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조건부 인가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예시를 들어드리면, 변제계획안 10항, 기타 사항에 원래는 특별한 조건부 인가 붙지 않으면 기타 사항란은 공란으로 제출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조건부 인가가 붙으면 해당 있음에 체크를 하고, 재산 목록 제출 의무, 채무자는 매년 재산 목록을 제출해라. 그리고 재산에 있어서 신청서 접수 당시하고 이 재산 목록을 그 이후에 새롭게 제출했을 당시에 재산의 변동이 있으면 변동 사유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라는 거니까, 법원이 이 사람이 소득을 일부 누락하거나 숨기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시점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의심하고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변제계획안의 수정허가 신청 의무, 이 부분은 매년 채무자의 소득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증, 국민연금 가입증명원 이런 서류들을 발급받아서 제출해라. 그리고 소득이 증가된 경우에는 증가된 소득만큼 변제에 추가로 투입해라.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월 변제금을 얼마 갚을 것이냐는 신청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잡는 거니까, 내가 조금만 갚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과거에는 돈을 500만 원 이렇게 많이 벌다가 그냥 200만 원만 벌어야겠다라고 해서 200으로 낮추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500을 벌든 200을 벌든 1인 생계비는 120만 원만 빠져요. 그러면 500만 원 벌 때는 거의 한 350만 원 정도를 갚게 되는 거고, 200만 원만 번다라고 하면은 5, 60만 원 정도 갚는 거니까 갚는 금액이 확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당신은 더 많이 벌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일부러 소득 줄인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면 조건부 인가에 관한 사항을 붙이는 거예요. 조건부 인가가 나는 대표적인 유형들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취업하신 경우, 과거에 어떤 소득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많이 벌어봐야 어차피 갚는 돈만 많아지니까 최저임금 받는데 들어가지, 이렇게 해놓고 인가결정 받으면 그때 월급이 높은 데로 이직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과거에는 많이 벌었어요, 근데 지금 소득을 확 낮춰놨어요. 이거는 일부러 조금 갚으려고 소득 낮춰놓은 거다. 변제계획안 인가한 이후에는 소득 높은 데로 다시 취업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심이 드는 경우. 아니면 일부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변제율이 너무 낮아도 조건부 인가에 관한 사항을 변제계획안에 기재하라, 이렇게 보정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가 이제 조건부 인가가 좀 많이 나오는 유형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도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이런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조건부 인가에 관한 사항이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서울을 제외한 몇몇 지방법원들은 이런 유형에 드는 경우들은 조건부 인가에 대한 사항이 보정으로 나오거든요. 다들 막 서울로 가고 싶어서 이렇게 꼼수를 부린다거나 이러신 분 꼼수를 부리죠. 원칙적으로는 채무자 주거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내가 부산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접수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주거지 이외에도 영업소 소재지 아니면은 근로소득 활동하는 직장 소재지를 기준으로도 관할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관할을 조정을 해서 채무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해 드리려고는 하고 있어요. 조건부 인가라는 거는 원래는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이 나면 그 이후 시점에 소득이 변동이 되더라도 매년 최저임금도 올라가잖아요. 급여도 호봉이 올라가니까 급여도 매년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그 올라가는 급여만큼은 물가 상승률하고 상쇄된다고 보고 그 증가된 소득을 추가로 갚아라 하지 않는 게 원칙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케이스들은 법원이 소득을 누락하는 것으로 보고 아니면 누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증가된 소득만큼 추가로 투입하라는 거니까 채무자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불이익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건부 인가를 받게 되신 경우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냐라고 하면 두 가지 의무가 크게는 부여가 되죠. 첫 번째로는 매년 재산 변동에 관한 사항을 신고를 하고 그 재산이 어떤 자금 출처로 취득할 수 있었나를 소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소득에 관한 자료를 항상 신고를 하면서 소득이 증가되면 증가된 소득만큼 변제에 추가 투입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유의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조건부 인가를 피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부 인가가 나오는 유형, 이런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인가에 관한 보정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을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제 다퉈서 이 사람이 소득이 불분명한 것도 아니고 과거부터 오랫동안 업무를 했었고 동일한 직장에서 원칙적으로는 물가 상승률과 급여 인상은 상쇄된다고 보는데 조건부 인가를 내리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 이런 취지로 다퉈서 방어해낸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다만 다투기 위해서는 대리인 사무실이 적극적으로, 특히나 이제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법원하고 다투고 의견서를 써야 되는데, 그건 이제 전적으로 어떤 사무실 선택해서 사건이 진행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오늘은 조건부 인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조건부 인가가 나오면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라든지 사건 진행 관련해서는 회생 전문 사무실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